자, 그럼 지역별로 생산자의 인터뷰와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지역은 막사네와 픽상입니다. 브루노 클레어는 2023 빈티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빈티지였으며 심각한 질병의 압박도 없었고 수확은 9월 9일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확량은 넉넉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와인은 헥타르당 40에서 45 헥토리터 사이였으며 막사네의 경우 강수량이 다른 마을만큼 많지 않아서 25 헥토리터 정도로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샤르도네에서는 이제 오이디움의 영향을 받아 일부 포도 송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었고 다른 지역은 별다른 선별 작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배적 알코올 도수는 12.2도에서 12.8도로 양호했고 줄기는 이제 대부분 50% 정도를 사용했으며 몇몇 와인들은 100% 줄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막산의 경우 수확량이 적고 껍질이 두꺼워 와인을 조금 더 가볍게 다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2023 빈티지가 과거에 어떤 빈티지와 비교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023 빈티지는 우아함, 투명성, 균연감 등 모든 요소를 조금씩 갖추고 있으며 숙성 잠재력도 뛰어나지만 과도하게 농축된 스타일이 아니기에 젊을 때 마셔도 충분히 좋은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주브리 샹베르땡입니다. 주브리 샹베르땡은 주브리 샹베르땡의 지존인 아르만 후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릭 후소의 딸인 시리엘은 2023년은 2022년보다 포도밭 관리가 훨씬 쉬웠다고 하였으며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건 수확량 조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엄청난 그린 하베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부분 AOC에서 최대 허용치를 3분의 2 정도로 설정하고 소출량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수확은 9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 잠재적 알코올 농도는 13도에서 14도 사이로 적절했고 산도가 생각보다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넉넉한 수확량에 만족한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모레생든입니다. 모레생든이 최고의 생산자의 도멘 두작의 공동 경영자인 제레미 시스는 2023 빈티지에 대해 우선 이제 풍부한 수확량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후는 때때로 무더웠지만 타들어가는 수준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이제 산발적이지만 충분한 가공과 더해지며 수분 스트레스도 과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생육기의 날씨는 비교적 온화했으며 8월 이제 하반기 폭염 영향으로 인해서 포도의 성숙도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 9월 1일이죠. 이제 플리니 몽라쉐 폴라티에부터 수확을 시작했고 6일에는 이제 주브리 샹베르땡 라콤부트까지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9월 15일 모레생드니의 프리메크루 몽루이장을 수확을 하며 대단원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제 수확량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선별 과정에서도 일정량의 과실을 제거했음에도 평균 수확량이 약 48 헥토리터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2009 빈티지나 2018 빈티지처럼 풍작인 빈티지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치라고 하였으며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3도에서 14.2도 정도였고 레드의 경우 약 한 70% 정도의 줄기를 사용하였으며 비교적 부드럽게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뉴요커의 비율은 와인 등급에 따라 조절했는데 빌라주의 경우 약 20%, 프리메크루는 40에서 50, 그랑크루는 70에서 80%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샹벌무진입니다. 조지 후미에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크리스토퍼 후미에는 2023 빈티지에 대해 2022 빈티지만큼 덥거나 건조하지 않았고 또한 2018년이나 2020년처럼 극단적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이 매우 많았고 병충해 이슈도 크지 않아 비교적 포도밭 관리가 수월했다고 했습니다. 그린 하베스트는 주로 어린 포도나무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례적으로 이제 오래된 비비뉴 포도가 많은 그랑크루에서도 그린 하베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9월 12일에 비가 내려서 며칠을 좀 더 과실이 좀 더 탱탱해지기를 기다렸고 9월 16일부터 모레생드니의 포도밭이죠. 클로드라 부지에르에서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확량은 전반적으로 너그러웠지만 구획
계열별로 편차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약 한 42헥토리터 정도를 수확을 했고,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잠재적 알코올 볼륨도 13에서 13.8도로 매우 좋았기에 보당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 사용 비율은 비교적 높게 가져가서 평균 이제 70% 정도였고, 몇몇은 100%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와인들이 상당히 우아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뉴요크 사용 비율을 줄였다고 합니다. 와인들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꽤 만족을 하고 있으며, 유사점을 찾자면 2017 빈티지 혹은 2022 빈티지보다 좀 진지한 버전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노마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도멘드 랄로마네 공트입니다. DRC의 공동 디렉터죠. 베트랑 드블레는 2023 빈티지에 대해 서리와 추위 문제를 피했고, 포도나무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개화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몽아쉐에서는 6월 3일, 꼬트디뉘에서는 6월 10일쯤에 개화의 중간 시점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이후 기상 조건은 덥고 건조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2022년보다 더 온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기적으로 비가 충분히 내려져서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생장 주기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병충해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몽아쉐의 경우 오이디움 발생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6월 20일 정도에 에세조에 짧게 내린 우박을 제외하면 기상 이슈도 없었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했다고 합니다. 7월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 생장 주기가 다소 느려졌고, 그로 인해서 수확 시점의 초기 추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8월 상반기는 비교적 신선했지만 후반기가 상당히 더워졌고, 결국 이제 9월 5일부터 그랑 에세조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17일에 모든 수확을 마쳤다고 합니다. 수확량은 확실히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 34에서 33 헥토리터 범위고, 최저는 23, 최고는 42 헥토리터였고, 잠재적으로 알코올 볼륨은 대부분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DRC의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비조입니다. 장의 비조의 수확량은 이제 평균 35 헥토리터 정도로 아주 높았는데, 이는 이제 장이브 비조가 지금까지 수확한 빈티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 빈티지가 16에서 20 헥토리터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에 육박할 만큼 많은 수확량이었습니다. 수확 직전 이제 오이디움이죠.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8월 28일에 수확을 시작을 했으며, 오이디움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꽤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2도 정도로 아주 좋았지만 발효 과정이 꽤 까다롭고, 배럴 숙성 중에는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정도로 와인이 맑아지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과를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와인들이 평소보다 이제 영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스타일로 본다면 2023 빈티지는 훨씬 더 풍성했던 2022 빈티지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렵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21 빈티지와 가깝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제 2023 빈티지의 경우 샤피트레와 올해안은 생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이 좀 풀리니까 훨씬 좋아지네요. 히샤색이 지금 줄기를 50% 정도 썼을 거예요, 이거에. 근데 그렇게 과한 오리엔탈 스파이시 느낌도 없고, 적절한 줄기향과 과일 캐릭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마시기 편하고 되게 산도 좋고 해서 그냥 조금만 온도 조절해서 디캔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그냥 1시간 정도 따놓고 있으면 아주 좋은. 좋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뉴생주지입니다. 페블레의 디렉터인 제롬 플루는 2023 빈티지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빈티지였다고 평가했으며, 2023년 수확량을 조절하기 위해 떨어뜨린 과실의 양이 2024년 실제로 수확량 양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2024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렇게까지 수확량 조절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수확을 했는데 선별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만큼 포도 상태가 아주 좋았고요. 뭐 수확량은 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피노누아는 45에서 50헥토리터, 샤르도네는 50에서 55헥토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송이 자체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고 포도 알에 즙이 많아서 이제 송이의 무게가 확실히 평균보다 무거웠으며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레드, 화이트 모두 평균 13에서 13.5도로 주었다고 합니다. 레드 와인의 경우 이제 중간 정도의 추출 방식을 택했는데 뮤진을 제외하고는 홀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pH가 약 3.6 수준이었고 이제 줄기에 있는 칼륨 덕분에 pH가 3.8까지 올라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드 와인들은 발향이 아주 좋고 매력적이며 섬세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으며 스타일로 보자면 2017 빈티지의 더 잘 익은 버전 혹은 2007 빈티지나 2011 빈티지의 스타일에 질적으로 더 뛰어난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볼로입니다. 로맨드 몽띠레 오너이자 와인메이커는 에티엠 몽띠유는 2023 빈티지에 대해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역대 최고의 수확량이었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으며 퀄리티 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확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피노누아는 45에서 50헥토리터 정도로 역대 최고치였으며 샤르도네는 2018 빈티지보다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재배 시즌 동안 이제 엄청난 양의 포도를 솎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양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확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알 속에 충분한 당분이 축적되어 레드와 화이트 모두 잠재적 알코올 도수가 13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홀 클러스터의 비율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였는데요. 전체적으로 2023 빈티지는 신선하며 크런치한 와인들을 만들어냈으며 젊을 때 마셔도 좋지만 숙성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먹소입니다. 이제 도미닉 라퐁은 은퇴를 하고 그의 딸인 레아랑 이제 조카인 피에르가 대신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죠. 본인은 이제 계속 자문 역할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레아는 2023 빈티지에 대해 덥고 건조했으며 전반적으로 병충해 이슈나 다른 문제는 거의 없어서 꽤 수월한 빈티지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쉽지 않았던 건 수확 시작 시점을 정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높은 수확량 탓에 성숙도가 포도마다 제각각이라 수확 시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8월 29일에 수확을 시작했으며 소출량의 경우 이제 피노누아는 약 45헥토리터, 샤르도네는 55헥토리터 정도를 수확을 했으며 잠재적 알코올은 충분했지만 높지는 않았는데 레드는 뭐 12.5도에서 13, 화이트는 1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의 경우 홀클러스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인의 스타일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때로와의 투명성을 잘 보여줘서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스타일 면에서는 레드의 경우 2017 빈티지를 떠올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플리니 몽라쉐입니다. 이 당시 도멘 르플레브의 총괄 디렉터인 피에르 뱅상은 2023 빈티지에 대해 2022 빈티지만큼 극단적이는 않았지만 꽤 덥고 건조한 기후였으며 수분 스트레스를 피할 만큼의 비가 내렸다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조건에서 과실은 빠르게 성숙했고 2022 빈티지의 경우 8월 23일에 수확을 시작을 한 것보다는 며칠 늦게 2023 빈티지는 8월 29일에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때루아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포도가 동시에 익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 수확을 하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스타트 스톱 같은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확량은 포도밭에 따라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2020에 얻었던 평균 45헥토리터보다는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3에서 13.5도 정도였고요. 산도는 좋지만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 빈티지에 대해 신선함과 에너지 그리고 기대 이상의 뛰어난 투명성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샤샤니 몽라시입니다. 도멘 알렉스 모로의 와인메이커이자 오너인 알렉스 모로는 2023 빈티지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제 한 해에 3개의 생육기가 들어있었다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초반은 2022년과 비슷하게
이제 덥고 건조했지만 이후의 조건이 다소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포도나무에 과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는데 날씨는 또 그렇게 굉장히 또 좋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이라면 매우 더웠던 이제 8월 상반기에 또 그렇지 않은 점을 고민을 해서 이제 숙성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하반기에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또 포도가 급격하게 성숙을 시작했는데 마치 뭐 2023년 같은 이제 폭발적인 더위가 기억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도는 높은데 산도가 부족해질까 우려가 돼서 8월 30일에 몇 개의 구획을 먼저 수확을 했고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당시 폭염은 마치 불지옥과 같은 고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알을 탈수시키는데 이런 탈수 현상이 이제 와인의 품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고온에 노출된 포도알은 탈수가 되었다가도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풍부한 이슬 덕분에 다시 부풀어 오르고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샤르도네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이제 50에서 55헥토리터 매우 높았고 잠재적 알코올 볼륨도 10.7도에서 13.1도로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화이트도 그래도 한잔 해야지. 제가 레드도 접근성이 좋고 과실미가 좋다고 했는데 화이트도 한번 테스팅 해보시죠. 요즘 폼이 아주 오를 때까지 오른 베노앙트입니다. 아주 신선한 과일향이 확 올라. 그냥 워낙 또 화이트 잘 난다지 집이라서 요새 폼이 9,500병 만들었네요. 이제 베노앙트도 생산량의 한 5% 받네. 우리가 한 500병 들어왔나? 600병 들어왔나? 오, 이건 굉장히 텐션이 있고 딱 쥐고 쫙 밀고 가는. 이 집도 스타일을 요새 오크에서 와인 글러브로 좀 변화를 주면서 형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배럴 테스팅에서도 뭐 좋았지만 2023 되게 좋았지만 아주 좋네요. 갑자기 정신이 확 깬다. 자, 그러면 시장 전망과 출시 동향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뉴 2023 빈티지의 시장 전망은 밝은 측면과 신중한 측면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풍부한 생산량 덕분에 지난 몇 년간 극단적으로 모자랐던 수량에 대한 부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 빈티지는 매우 작은 수확으로 인해 가격 폭등을 야기했고 2022 빈티지 역시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 빈티지의 대풍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2023 빈티지는 마침내 이제 다시 창고를 채워주고 치솟는 가격을 조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2020 빈티지부터 2022 빈티지까지 품귀 현상을 인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량도 2023 빈티지의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결 와인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부르고뉴 2023 빈티지를 이제 합리적으로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 측면에서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일부 부르고뉴 탑 와이너리들은 가격이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4 빈티지가 아주 극소량 생산되었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들은 2023 빈티지를 두 번에 나눠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율의 인상으로 인해 2022 빈티지가 출시되었을 때보다 환율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환율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부르고뉴 와인을 원하는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들 평가 역시 2019 빈티지나 20 빈티지처럼 굉장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부르고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빈티지고요. 동시에 2024 빈티지의 극약의 생산량을 대비해 전략적인 구매가 필요한 빈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르고뉴 2023 빈티지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포인트가 많은 빈티지입니다. 고객에게 와인을 추천할 때 2023 빈티지는 품질과 생산량에서 모두 만족스러웠던 드문 빈티지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와인들이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2019-20 빈티지에 비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3 빈티지는 때로와의 투명도가 돋보이는 빈티지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의 여러 맛을 비교하는 호리존탈 테스팅이나 동일한 생산자가 만든 여러 AOC 맛을 비교하는 테스팅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테스팅한 2023 빈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르고뉴 2023 빈티지는 레드와인의 경우 생산자의 수확 시기 및 양조 스타일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꽤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와인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포도 수확을 언제로 결정하냐입니다. 물론 양조 과정 중 줄기를 몇 프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저온 침용을 시키냐 아니냐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온 침용을 시키지 않고 에스토트를 소량 혹은 거의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는 비조처럼 진하지 않으면서 향기롭고 섬세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는 반면 반대로 저온 침용을 시켜서 진하고 숙성 기간이 필요한 와인들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는 것처럼 양조 방식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간간히 내린 비로 포도는 충분히 잘 익었고 당도, 타닌, 색소가 충분한데 이것들을 더 추출하기 위해 저온 침용을 시키면 더 진한 와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은 2000년대까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알코올 볼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하게 추출을 했었는데 최근에 피노노의 순수함을 더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포도도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저온 침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을 너무 일찍 해버린 경우 산도는 높지만 바디가 가벼워서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 반대로 늦게 수확을 한 경우에는 포도는 충분히 익었지만 산이 높고 전반적으로 와인이 무겁게 느껴질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되어서 어릴 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베스트 빈티지에 비해서 파워나 집중도는 조금 모자란 느낌도 들었습니다. 레드의 경우, 화이트는 아주 좋았습니다. 부족한 제 생각이지만 부르고뉴 와인을 한마디로 일반화할 수 없듯이 2023 빈티지도 한마디로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묽은 와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평론가의 예상이 곧 실제 와인의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3 빈티지의 경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맑은 느낌을 주는 와인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며 쉽게 열려서 와인 애호가들에게 큰 감흥을 못 줄 것이라는 편견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격은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셀러에 거의 남아있는 재고들이 없죠. 2020 빈티지는 이제 건조한 빈티지였고 21 빈티지는 거의 재해 수준으로 흉작이었고 2020 빈티지 역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생산하였습니다. 다행히 2023 빈티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생산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빈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드메인 2024 빈티지가 예년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확, 많이 잃어버린 집은 한 90%까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많은 생산자들이 2023 빈티지 재고를 좀 묶어놨다가 2024 빈티지와 함께 판매하려는 이제 전략을 좀 택하고 있어요. 공급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 빈티지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부르고뉴 2023 빈티지는 2017 빈티지처럼 접근하기 쉬운 장점을 지닌 동시에 풍부한 과실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빈티지로 수확량도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았고요. 물론 이제 스타일은 전혀 다른 와인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부르고뉴 2023 빈티지는 최근 10년간 다른 빈티지들과 비교해볼 때 확실히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빈티지지만 곳곳에 지난 10년간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2017 빈티지의 뛰어난 접근성, 2018 빈티지의 수확량, 그리고 2020 빈티지의 더위 등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 조합이 매우 독특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매력 있는 빈티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르고뉴 2023 많이 드세요. 24가 워낙 작기 때문에 23을 좀 사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내년에 아마 풀리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프리메크를 만드는 생산자들은 예를 들어서 펠레티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샹보를 다 섞지 않을까. 리제도 아마 프리메크로 나오는 거 포도 피해 있었으면 다 섞을 거예요. 작게 잃어버린 집들이 60% 정도, 많이 잃어버린 집은 한 90% 날라갔으니까 그걸 이제 2023과 같이 출시를 하거나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와인 맛있는 랍톤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